정신 좀 차리세요.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쿵. 2월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3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빛종합병원 정문 계단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단 중간쯤에서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청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겨울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멀찌감치 서서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냉담함, 혹시 모를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29살 간호사 강지원. 그녀는 방금 퇴근길에 오른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차 간호사의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자 매우 약하고 느렸습니다. 저체온증과 저혈당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건물 반대편이었습니다. 도보로 최소 5분. 이 상태로는 위험했습니다. 누가 119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 응급실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8층 순환기내과 강지원 간호사입니다. 지금 정문 계단에서 70대 추정 여성분이 의식 없이 쓰러져 계세요. 호흡 약하고 맥박 불규칙합니다. 들것 가져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 옆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였는데 이름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핸드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 후 응급실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밀고 달려왔습니다. 함께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목을 지지하고 허리를 받쳐서 천천히. 보호자는요? 없어요. 신분 확인도 안 돼요. 일단 응급실로 모시죠. 지원은 자연스럽게 들것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당직 의사가 할머니를 보더니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하고 심전도 먼저요.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풀세트로 준비하세요. 그때 접수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 씨, 이분 보호자 연락처 알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검사 비용을. 직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보호자 없으시면 성금을 입금하셔야 해요. 심전도랑 혈액 검사, CT까지 찍으면 최소 75만 원 정도 나와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5만 원.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잔액 78만 2천 원. 이번 달 월급 23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어머니 병원비 40만 원, 동생 학원비 30만 원을 보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내일이 동생 학원비 마감일이었고 다음 주에는 어머니 정밀 검사비 40만 원이 또 필요했습니다. 만약 지금 75만 원을 쓰면 통장에 남는 돈은 3만 2천 원. 다음 월급날까지 꼬박 2주를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지원 씨?
접수 직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할게요.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접수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 멘트가 울렸습니다. 빅마이너스 승인되었습니다. 75만 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금 75만 원, 잔액 3만 2천 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원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30분 후 당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심한 저혈당이랑 탈수 증세였어요. 링거 맞으시면 곧 깨어나실 겁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보호자분께 연락하면 곧 오실 거예요. 지원은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8시 10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만 2천 원.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원 5층 행정동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월 말의 서울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강민준이었습니다. 누나, 나야. 응, 민준아. 누나. 학원비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민준은 지금 대입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줄게. 누나, 금요일까지 안 내면 다음 달 수업 못 들어. 그냥 학원 그만둘까? 안 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가 꼭 보낼게. 미안해, 누나. 내가 알바라도 할까? 절대 안 돼. 지금 입시 준비에만 집중해야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만 2천 원으로 어떻게 30만 원을 만들지?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서구 외곽의 낡은 원룸 건물 3층.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 지원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원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 정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이후 계속 병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어. 근데 지원아, 왜 무슨 일 있어? 다음 주 정밀검사. 한 달 미뤄도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왜? 의사 선생님이 꼭 받으라고 했잖아. 괜찮아. 급한 건 아니래. 그리고 검사비가 좀 부담스럽더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낼게. 얼마야? 4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지원아, 너 월세도 냈고 민준이 학원비도 보내야 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내가 꼭 보낼게. 걱정하지 마. 지원아. 엄마, 나 회사에서 일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호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지원은 대학교 2학년, 민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3천만 원의 빚과 병든 아내, 그리고 두 자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 충격으로 당뇨가 악화되었고,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은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를 했습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빛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원의 월급은 전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학원비,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자신을 위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했을 것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도운 건 잘한 일이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만 2천 원으로 2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동생 학원비 30만 원, 어머니 검사비 40만 원, 총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대출을 받을까? 하지만 이미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릴까? 대학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자정이 넘어서야 지원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계단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원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 30분 출근을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29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그리고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나왔습니다. 점심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됐습니다. 3,500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2월 말의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3만 2천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보답한다고.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 50분
지원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빛 종합병원은 강서구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500병상을 보유한 중형 병원이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8층 순환기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간호사 박소희를 만났습니다. 지원아, 어제 응급실 갔다며? 그게 어떻게? 병원이 좁잖아. 다 소문났어. 쓰러진 할머니 구하고 내가 비용까지 냈다며? 그냥 보호자가 없었어.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원아, 조심해. 요즘 분위기 이상해. 무슨 말이야? 아직 몰라. 어제 저녁에 공문 나왔어.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게시판 앞에 간호사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다가가자 선배 간호사 이수진이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저거 봤어? 게시판에 새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공지, 인력 운영 효율화 계획 안내, 병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력 재편을 실시합니다. 대상 5년 이상 근무 직원, 방법 업무 평가 및 적격성 심사, 일정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과 부서 재배치 또는 계약 조정, 세부 사항은 개별 통보 예정, 한빛종합병원 행정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 조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해고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5년 이상이면 우리 병동에서만 7명이야. 한 동료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3명 잘렸잖아. 이번엔 더 많이 자를 거래.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지원은 7년 차였습니다. 완벽하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너희 들었어? 진명철 행정부장이 직접 명단 작성한대. 진명철, 작년에 부임한 행정부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혈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진 부장이 뭘 트집 잡는지 알아? 근무 중 이탈, 보고 누락, 업무 태만, 뭐든지 빌미만 있으면 명단에 올린대. 선배의 말에 지원은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응급실까지 따라 들어간 것. 환자 신분도 확인 안 되는데 개인 카드로 비용을 대신 낸 것. 정규 절차를 밟지 않고 직통번호로 응급실을 부른 것.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 어제 일 혹시 문제될까?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불안했지만 지원은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오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링거를 교체하고 약을 나눠드렸습니다. 7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게시판의 공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숫자 32,000원. 만약 지금 해고되면 어떻게 될까? 동생 학원비는? 어머니 병원비는? 월세는? 강지원 간호사님. 환자가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링거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갈아드릴게요. 링거를 교체하며 지원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중해. 실수하면 안 돼. 지금은 더더욱.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몇 명이 합류했습니다. 너희들 소문 들었어? 이번에 진짜로 사람 자른대. 몇 명이나?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총 10명 정도? 기준이 뭔데? 근무평가 점수,
그리고 최근 1년간 사고 기록. 사고 기록. 지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응급실에서 큰일 있었다며? 무슨 일? 강지원 간호사가 쓰러진 할머니 구했다잖아. 개인 돈으로 치료비까지 냈다며? 동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지원아, 진짜야? 응. 그냥 보호자가 없어서.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누구야? 보호자 나타났어? 아직 잘 모르겠어. 오늘 응급실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점심을 먹고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간호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희가 전화를 받더니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행정실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한테? 응. 행정실로 올라오래.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아, 괜찮을 거야. 응. 지원은 유니폼을 정리하고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행정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일까? 해고 통보를 받는 걸까?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이시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부장님? 진명철 행정부장을 말하는 걸까?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진명철 행정부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딱딱한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진 부장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간결하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 부장은 책상 맞은편에 앉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분 병원 정문 계단에서 환자를 구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응급실까지 따라 들어갔습니까? 환자 상태가 위급해 보여서. 보호자 확인도 안 되는 환자의 치료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 부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병원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된 환자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인력평가 기간입니다. 이런 일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환자를 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지원은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고로 끝났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지원 씨? 나 영희야.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어제 그 할머니 말이야. 보호자 나타났어. 정말? 다행이다. 누구야? 그게 직접 와서 봐.
진짜 놀랄 거야.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지원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응급실에 도착하자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흥분되어 보였습니다. 지원아, 준비됐어? 무슨 말이야? 그냥 보호자 나타났다며? 그냥이 아니야. 따라와. 영희는 지원의 손을 잡고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누워있던 병실 앞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 정신 단단히 해. 도대체 누군데? 영희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제 그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병원 복도에 걸린 사진. 이사장실 앞 액자. 박정훈 이사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분이 이사장님? 맞아. 그리고 저 할머니는 이사장님 어머니? 정답.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병원 이사장의 어머니였다니. 들어가 봐. 할머니가 너 찾으셨어. 뭐라고? 어제 자기 살려준 간호사 보고 싶다고. 영희가 지원을 밀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이시군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와보세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저혈당이 심해서 쓰러지신 거죠. 당신이 빨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치료비까지 75만 원을 개인 돈으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지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장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사례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수표를 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돕는 건 제 일입니다.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75만 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사장은 지원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과찬이십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지원입니다. 지원 씨, 나는 박미숙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퇴원하시면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대박이지? 완전 대박이야. 이사장님 어머니라니. 그리고 수표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 뭐? 왜? 돈을 받을 수 없잖아. 나는 간호사야. 영희가 지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받았을 거야. 그건 아니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8층 병동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강지원이 이사장님 어머니 살렸대. 500만 원 사례금도 거절했대. 대박. 진짜 대단하다. 동료들이 지원을 둘러쌌습니다. 지원아, 진짜야? 응. 너 이제 병원에서 유명 인사 됐어.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왔다며? 그래도 경고는 받았어. 규정을 어겼다고. 선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경고 따위 신경 쓰지 마. 이사장님 어머니를 살렸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맞아. 진명철 부장도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동료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75만 원, 잔액 78만 2천 원. 치료비가 환불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니를 구했다니, 500만 원 사례금을 거절했다니. 하지만 지원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생 민준이었습니다. 누나, 학원비 보낼 수 있어? 응. 내일 보낼게. 진짜? 고마워, 누나.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 응. 누나도 고생 많아. 전화를 끊고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어딘가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5층 이사장실. 박정훈 이사장과 진명철 행정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 부장, 강지원 간호사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이사장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 부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은 파일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 인사 기록. 나이 29세. 근속 7년 차. 학력 서울간호대학 졸업. 성적 근무평가 상위 10%. 특이사항. 결근 기록 없음 7년간. 환자 만족도 최상위권. 동료 평가 우수. 가족사항 모친 당뇨. 남동생 고3 부양. 이사장은 파일을 덮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직원이군요. 네.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원이 인력 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사장님, 인력 재편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진 부장. 이사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는 예외로 합니다. 명단에서 제외하십시오. 하지만 이사장님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 생명을 구한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 부장. 네, 이사장님. 앞으로 강지원 간호사를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병원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명철 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강지원의 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칙주의자인 그에게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강지원의 행동은 그도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돈을 써가며 낯선 사람을 구한 사람.
500만 원 사례금을 거절한 사람.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 부장은 파일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원이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며 속삭였고 지나가는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지원 씨 대단하시던데요. 아침에 이사장님이 순회 오셔서 지원 씨 칭찬하셨어요. 진 부장님도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지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선배 이수진이 귀띔해줬습니다. 지원아, 너 인력 재편 명단에서 빠졌대. 정말? 응. 아침에 행정실에서 명단 업데이트 됐는데 내 이름 없더라. 어떻게? 이사장님이 직접 빼셨다는 소문이야. 당연하지. 어머니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자르겠어?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예외가 되는 것이 공평한 걸까? 오후 3시쯤 간호사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이사장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사장실이요? 네.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 5층 이사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정훈 이사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미숙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 씨. 이사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앉으세요. 어머니께서 꼭 뵙고 싶어 하셔서 모셨습니다. 지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 씨, 그 후로 잘 지냈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어제 퇴원했어요. 다행입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원 씨, 사실 오늘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신이 치료비로 쓴 75만 원, 단순히 환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환불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은 더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원 씨, 이걸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진주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당신은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 씨,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받아주길 원하십니다. 지원은 난처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신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병원 특별 성과금입니다. 우수 직원에게 주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병원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환자 생명을 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죠. 하지만 지원 씨, 이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받으세요. 지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실을 나오는 지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주 팔찌와 200만 원 수표, 이 모든 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8층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이사장실 갔다 왔다며? 응.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감사하다고. 지원은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 팔찌와 수표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원은 은행에 들러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과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민준에게 30만 원 송금. 민준아, 학원비 보냈어.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에게 40만 원 송금. 엄마, 검사비 보냈어. 꼭 병원 가셔. 그리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 있는 통장 잔액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주 팔찌를 손목에 차고 거울을 봤습니다. 29살 간호사 강지원.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원아, 돈 받았어. 고마워. 엄마, 내일 꼭 병원 가셔. 그런데 지원아,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성과금 받았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하다.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뭐가? 그냥 모든 게 너무 갑자기 변한 것 같아서. 지원아, 어머니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할머니를 구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고마워,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아빠 닮았나? 많이 닮았지. 아빠도 착한 사람이었잖아.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잘하고 있어, 지원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 12층 옥상 박정훈 이사장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박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지원 간호사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워. 어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준서야. 이사장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 내년이면 레지던트 과정 끝나지? 네, 아버지. 그럼 우리 병원으로 와라.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원 간호사, 잘 챙겨줘라. 좋은 사람이야. 네, 아버지. 준서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조금씩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력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직원들은 이미 면담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일부는 시기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지원은 운이 좋아. 이사장님 어머니를 구해서. 그래도 실력도 있잖아. 근무평가 항상 상위권이었어. 하지만 특혜 아니야? 우린 다 평가받는데. 뒤에서 오가는 말들을 지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3월 5일 월요일 오전 8층 병동에 새로운 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준서 전문의입니다. 이번에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우리 순환기내과에 합류하셨습니다. 수간호사의 소개에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준서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잘생겼다. 근데 이름이 박준서? 혹시 이사장님이랑? 맞아. 이사장님 아드님이래. 대박. 재벌 2세 의사. 지원도 박준서를 봤습니다. 어딘가 이사장님을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첫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서는 각 환자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읽고 환자와 대화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갑자기 박준서가 지원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이 환자분 혈압 수치가 조금 높은데 오늘 측정 시간이 정확한가요? 네, 오전 7시에 측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오후에 한 번 더 측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준서의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원은 호감이 갔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준서 선생님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환자한테도 친절하고. 맞아. 재벌 2세인데 전혀 티 안 나.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대. 32살. 완전 골드 미스네. 아니, 골드 미스터?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오후 근무 중 지원은 환자 한 분의 링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서가 다가왔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네, 선생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되실까요? 병동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박준서는 차트를 펼쳐놓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회진 기록은 이 폼에 작성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상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은? 박준서는 세심하게 질문했고 지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지원은 박준서가 매우 꼼꼼하고 성실한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천만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참, 강지원 간호사님. 박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원 씨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네.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준서가 박미숙 할머니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아, 선생님이 할머니 손자분이셨군요. 네. 그날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지원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할머니 좋아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박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그 후로 박준서는 종종 지원에게 업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마지막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박준서가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저녁이요? 할머니께서 지원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아,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식사예요. 할머니께서 꼭 모시고 싶어 하셔서요.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녁 7시 박준서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큽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30분 후 차는 강남의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이게 집이라고? 지원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현관에서 박미숙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지원 씨. 안녕하세요, 할머니. 들어와요. 오늘 지원 씨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정훈 이사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 씨.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그냥 가족 모임이니까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사장, 박준서, 그리고 지원. 지원 씨,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지원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지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족을 책임지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원 옆에 앉았습니다. 지원 씨,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할머니, 과분한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원 씨, 혹시 병원 일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준서가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원 씨, 박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연락해도 될까요? 그냥 친구로서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집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댁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박준서와 친구가 되고 이게 다 현실인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날 할머니를 구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진주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정말 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박준서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의미를.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의 봄 기운이 병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환자들은 창밖의 봄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 사이 지원과 박준서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업무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 가끔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벚꽃 예쁘네요.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지원 씨는 봄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봄을 좋아합니다.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니까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친구처럼. 지원 씨, 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께서 또 지원 씨를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요. 아, 그러세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거절하셔도.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할머니 뵙고 싶어요. 박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낮 12시에 만날까요? 네, 좋아요. 토요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와 박정훈 이사장, 박준서, 그리고 지원.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원 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오늘이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지원 씨가 저를 구해준 날이 2월 28일이었죠. 그로부터 딱 2달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의미로 지원 씨를 초대했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원 씨, 우리 가족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 지원 씨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건강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요.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 할머니께서 요즘 매일 아침 산책하세요. 전에는 안 하셨는데. 정말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지원 씨가 건강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원 씨, 작은 선물이에요. 할머니, 또 선물이세요? 받아요. 거절하지 마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싼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원 씨, 할머니 마음을 받아주세요. 거절하시면 할머니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지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식사 후 박준서가 지원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지원 씨, 박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지원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할머니를 구한 그 선한 마음, 일하는 모습, 모든 게 좋았어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준서 씨, 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지원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서 씨는 이사장님 아드님이시고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박준서예요. 지원 씨를 좋아하는 한 남자고요. 박준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원은 집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준서의 고백.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소희였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뭐해? 그냥 집에 있어. 나한테 할 얘기 없어? 무슨 말이야? 박준서 선생님이랑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았어? 오늘 같이 식사하는 거 봤다며. 병원에 소문났어. 아니야. 그냥 할머니 초대로. 거짓말. 박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거 다들 알아. 정말? 응. 너만 몰랐어. 박 선생님 눈빛이 완전 다르거든. 그래도 저랑은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지원아, 좋으면 좋다고 해.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생각해 볼게. 솔직하게 말해봐. 박 선생님 어때?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그럼 됐어.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야. 전화를 끊고 지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 박준서 씨가 좋은가?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박준서가 좋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지원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원아, 축하해. 뭐가? 박 선생님이랑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거짓말하지 마. 주말에 데이트했다며?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박준서가 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강지원 간호사님. 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원 씨, 병원에 소문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고백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저도 준서 씨가 좋아요. 박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근데 걱정도 돼요. 무슨 걱정? 주변 시선이요. 우리 신분 차이도 있고.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지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예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지원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꿈인가? 불과 2달 전만 해도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선한 행동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누구야? 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우리 딸 축하한다.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월의 봄날, 지원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실록의 계절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은 푸르게 빛났고 환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원과 박준서의 연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했고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네, 좋아요.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자 중에 김할아버지 아세요? 네, 알아요. 협심증 환자분이시죠. 오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지원 씨가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준서 씨 치료를 잘하셨잖아요. 우리가 팀이니까 가능한 거죠.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예쁘다. 지원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박준서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치 말고 나봐요. 지원이 웃으며 박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지원 씨가 더 예뻐요. 또 그런 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심이에요. 지원 씨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박준서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네.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해줘서.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지원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가 특별해요? 선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그 모든 게 특별해요.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준서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월의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주 박미숙 할머니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원아. 할머니는 지원을 안았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있어. 잘하셨어요. 검진이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준서랑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 우리 준서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다 내 덕분이야. 제가 더 행복해요. 지원아.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알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할머니. 6월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지만 지원의 마음은 화창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박준서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가면 알아요. 차는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야경이 예쁜 곳이에요. 지원 씨 좋아할 것 같아서요. 레스토랑은 한강이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식사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 씨, 우리 사귄 지 2달 됐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원 씨와 함께한 2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박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커플링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 씨,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의미예요. 받아주실래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커플링을 끼웠습니다. 지원은 반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 씨,
네, 사랑해요.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원 씨.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지원은 박준서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할머니와 이사장님이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원 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실에는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 씨.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못 해줄 게 뭐 있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원 씨 당황하잖아요. 뭐가 당황해? 우리 준서랑 잘 되면 결혼할 거 아니야?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너무 이르죠. 이르긴 뭐가 일러? 너 32이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 씨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편찮으세요. 당뇨가 있으셔서요. 그러시구나.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나요? 네, 다니고 계세요. 좋은 병원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다음에 내 어머니도 모시고 와. 인사드리고 싶어. 네,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인데. 지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원 씨 정말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지원 씨. 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병원은 여름 휴가 시즌으로 바빴고 직원들은 교대로 휴가를 갔습니다. 지원과 박준서의 관계는 이제 병원 전체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축하해줬지만 일부는 시기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지원은 정말 운이 좋아. 이사장님 아들이랑 사귀다니.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잖아. 뒤에서 오가는 말들이 지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지은 간호사님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오셨어요. 수간호사의 소개에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지은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부터 이지은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으며 의사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이지은 씨 진짜 일 잘하네. 서울대병원 출신이라 그런가? 동료들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이지은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회진을 돌며 이지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원 선배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박준서 선생님이랑 사귀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부럽네요. 이사장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건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기회 있었는데 못 잡았거든요. 이지은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기회라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예요. 이지은은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서 이지은이 박준서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선생님, 차트 좀 봐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여기 이 부분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는 두 사람은 가까이 서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자연스럽게 박준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대화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박준서와 만났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응, 고마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지은에 대한 불편함, 주변의 시선, 그리고 박준서와의 신분 차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 소희가 귀띔해줬습니다. 지원아, 조심해. 뭐가? 이지은 말이야. 박준서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정말? 응. 자꾸만 박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업무상 질문인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퇴근 시간에 박 선생님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대. 뭐? 박 선생님은 거절했지만 지원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 선생님은 너만 좋아하잖아. 응, 알아.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여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친목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원은 박준서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많이 배웠어. 그때 이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박준서 선생님, 지원 선배님. 네, 이지은 씨. 같이 게임하러 가실래요? 다들 모여 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좀 쉬려고요. 박준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이지은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자꾸 준서 씨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준서 씨는 둔감해.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박준서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 눈에는 지원 씨밖에 안 보여요. 정말? 진심이에요. 지원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우연히 이지은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박준서 선생님 완전 잘생겼어. 게다가 이사장 아들이잖아. 강지원? 별거 없더라. 그냥 운 좋은 거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실패한 적 있어? 지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은이 의도적으로 박준서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지은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출신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 씨, 오늘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네, 됩니다.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준서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네, 뭐든지요. 이지은 씨, 어떻게 생각해? 박준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요? 그냥 동료인데요. 정말 그게 다야? 네. 왜요? 지원은 어제 들은 대화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준서 씨 잘못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불안한 거야.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원 씨만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이지은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은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원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정말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박준서 선생님이랑도 잘 어울리시고. 부럽네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알았습니다. 이지은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준서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으니까. 7월의 무더운 여름, 지원의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었습니다. 병원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지은의 공세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박준서와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고 대화를 이어가고 때로는 신체 접촉도 시도했습니다. 박준서 선생님, 이 차트 좀 봐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여기요. 제가 손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지은은 박준서에게 바짝 다가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지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료 소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참지 마. 가서 막아. 어떡해. 너 여자친구잖아. 당당하게 행동해. 지원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준서 씨, 8호실 환자분이 부르세요. 아, 네. 지금 갈게요. 박준서가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나중에 다시 봅시다. 네, 선생님. 이지은은 지원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박준서와 만났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8호실 환자분 핑계 대서요. 눈치챘어? 당연하죠. 지원 씨가 저 걱정해 주는 거 알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원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준서 씨는 왜 이지은 씨를 피하지 않아? 업무상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원 씨만 사랑해요. 알아. 근데 불안해. 왜요? 이지은 씨는 나보다 세련되고 능력도 뛰어나고 학벌도 좋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지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예요.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 때 박준서가 가족 모임에 지원을 초대했습니다. 지원 씨,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당일 지원은 정성껏 준비하고 박준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이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지원 씨.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친척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서의 삼촌, 고모, 사촌들이었습니다. 준서야, 여자친구 소개 좀 해봐.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강지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지원 씨,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아, 그래요. 삼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모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간호대학 졸업했습니다. 아, 거기요. 준서는 연세대 의대 나왔는데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원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할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친척들은 계속 지원을 평가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형제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가족 부양하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지원은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친척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서가 저런 여자랑 사귀다니. 간호사잖아. 신분이 안 맞아. 그래도 착한 것 같던데. 착하다고 다야?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형님 이사장은 뭐라고 하세요? 글쎄, 허락하실 것 같지 않은데. 지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원 씨, 괜찮아요? 응. 오늘 친척들이 좀 무례했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지원 씨. 박준서가 차를 세우고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친척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중요한 건 지원 씨예요. 준서 씨, 우리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내 가족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할머니랑 아버지는 지원 씨 좋아하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 지원 씨, 박준서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지원 씨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준서 씨,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을 설득할 거예요. 지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지은이 환자 차트를 실수로 잘못 작성했고 그 때문에 약 처방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은은 그 책임을 지원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강지원 선배님이 확인하라고 해서 그냥 넘긴 건데요. 뭐라고? 지원은 황당했습니다.
이지은 씨,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선배님이 분명히. 내가 언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뭔 일이야? 강지원이랑 이지은이 싸우네. 수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작성했는데 강지원 선배님이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있었대요. 지원 씨,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는 확인한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확인하셨잖아요. 이지은 씨,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두 사람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이 차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지은 씨, 왜 거짓말을 한 거죠? 수간호사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지은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았습니다. 이지은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원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이지은의 방에 친척들의 무시, 그리고 신분 차이에 대한 불안감. 나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지원 씨, 오늘 일 들었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힘들죠? 미안해요. 준서 씨 잘못 아니야. 지원 씨, 응?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서 씨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을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9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지은이 환자 차트를 잘못 작성했고 그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강지원 선배님이 확인하셨잖아요. 뭐라고? 결국 CCTV 확인으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수진은 지쳤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은 이사장 아들 덕분에 특혜 받는다. 수진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나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힘들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지? 응. 선한 일하면 복 받는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엄마,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선하게 살았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인사이동 공지. 최수진 간호사 -8층 내과 병동 외래 접수. 강등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니? 한강이요, 엄마. 혼자? 응. 수진아, 지금 가는 길이야. 거기서 기다려. 30분 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다 알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수진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후회하니? 그날 할머니를 구한 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됐어. 후회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밝은 날이 반드시 온다.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최대 주주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수진 간호사의 강등 처분은 부당합니다. 즉시 철회하고 오히려 승진시킵니다. 어머니, 이사장이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간호사는 해고합니다. 동료를 모함한 죄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8층 수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정말 잘 됐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지? 할머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랑 빨리 결혼해라. 김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최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정말요? 네, 결혼해요. 김준호가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4월,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 우리 딸, 공주 같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버질로드 끝에는 김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할머니를 구했던 그날,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을 썼던 순간, 김준호를 처음 만났던 날,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버질로드 끝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김준호와 신부 최수진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김준호가 수진을 안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피로 연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수진 씨, 행복해요? 정말로요.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3년 후, 2028년 4월, 같은 병원 8층.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수진, 이제는 김수진. 8층 간호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팀장님, 신입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 실수를 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간호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처음엔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감사합니다, 팀장님. 힘내. 너는 잘할 수 있어.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2월의 마지막 목요일. 할머니가 쓰러진 그날. 통장에 82만 원밖에 없었던 그날. 75만 원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차를 몰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지 3년 되는 날.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아버지, 김준호, 그리고 18개월 된 딸 지우. 어서 와, 수진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이 수진이가 나를 구해준 지 3년 되는 날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구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수진 씨, 행복해요? 똑같은 질문. 결혼식 날에도 신혼여행 때도 물었던 질문. 수진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나도요. 김준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3년 전 그날 고마워요. 할머니를 구해줘서요. 그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게 그날부터였어요.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세 식구가 함께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소원 빌어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뭘 생각해요? 그냥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결국 다 잘 됐어요. 맞아요. 수지는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날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오늘로.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출근할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것이 간호사 김수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통장 잔고 75만 원. 낯선 할머니를 위해 전부 쓴 한 젊은 간호사.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으로 낯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합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도 결국은 더 큰 것을 얻게 된다고.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누군가 쓰러진 모습을 보신다면,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 테니까요. 최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